새벽은 도시의 숨결이 가장 낮게 가라앉는 시간이었다. 백화점 앞대로는 적막했고 가게 유리에는 얇은 성에만 남아 있었다. 그 고요를 무참히 찢어버린 소리가 터졌다. 쾅! 쨍그랑! 정문 유리가 산산조각나며 파편이 도로 위로 비처럼 떨어졌다. 그 자리에는 노란 택시 한 대가 비스듬히 박혀 있었다. 운전석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비틀거리며 나왔다. 그는 균형을 잡지 못한 채 유리 파편 가장자리에 주저앉았다. 아, 이게 왜? 남자는 손으로 머리를 감싸 쥐었다. 말끝이 떨렸고 표정에는 공포와 체념이 섞여 있었다. 백화점 경비실에서 달려온 직원이 외쳤다. 괜찮으세요? 어디 다치신 데는 없나요? 남자는 대답 대신 바닥만 바라보며 숨을 몰아쉬었다. 얼핏 보이는 그의 손에는 오래된 굳은 살이 선명했다. 그는 어떻게든 말을 잇기 위해 노력하는 듯 보였지만 입술이 자꾸 굳어 들어가지 않았다. 한편 이 시간에 전화를 받는 이는 따로 있었다. 백화점을 운영하는 사장. 사장님, 정문 유리가 크게 파손됐습니다. 받자마자 이런 전화가 오자 그녀는 잠시 말을 잃었다. 지금 뭐라고요? 그녀는 말은 짧았지만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옷을 챙겨 입고 서둘러 백화점으로 향했다. 차 안에서는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다. 최근 리뉴얼 문제, 직원들 불만, 매출 하락. 여기에 유리 파손이라니. 이 건물의 정문 유리는 교체비가 어마어마했다. 현장에 도착했을 때 그녀는 숨을 들이켰다. 생각보다 훨씬 큰 충격이었다. 특수 유리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다. 가해자 어디 있죠? 그녀는 보안 직원에게 물었다. 직원이 한쪽을 가리키자 그곳에 남자가 서 있었다. 초라한 옷차림, 축 처진 어깨, 사고의 충격에 굳어있는 표정. 그 모습은 잘잘못을 떠나 일이 삶을 짓누르는 사람의 모습이었다. 왜 도망가지 않았습니까? 사장의 질문은 날카로웠다. 남자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말했다. 도망칠 생각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보험은요? 남자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다. 대답이 없다는 것이 이미 대답이었다. 사장의 얼굴이 굳어졌다. 보험도 돈도 없다는 소리네요. 남자는 결국 말했다. 죄송합니다. 할 수 있는 만큼 어떻게든.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그저 손끝만 자꾸 떨렸다. 사장은 잠시 그 손을 바라보았다. 굳은 살, 상처, 오래된 지친 흔적들. 하지만 다시 현실이 그녀를 잡아끌었다. 일단 조사는 받아야 합니다. 그건 어쩔 수 없어요. 남자는 담담한 고개 끄덕임으로 답했다. 마치 그마저도 이미 감내한 듯한 태도였다. 사고 정리 작업이 시작되고 사장은 파편 사이에 서서 한참을 현장을 바라보았다. 직원이 조심스럽게 귀띔했다. 저분 며칠째 쉬지 못하고 일하셨답니다. 집에 아픈 가족이 있어서. 사장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고개를 살짝 들었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음속 어딘가가 아주 작게 일렁였다. 멀리서 남자가 조심스럽게 서 있는 모습이 보였다. 손을 모으고 계속 고개를 숙인 채. 그런데도 그녀가 돌아보는지 조심스레 확인하는 눈빛 하나만은 또렷했다. 그 눈빛이 사장의 마음에 알 수 없는 파문을 남겼다. 사고 현장은 차츰 정리되어 갔다. 유리 파편이 한 봉지, 두 봉지 치워질 때마다 사장은 자신이 처한 현실을 더 선명하게 느꼈다. 백화점 리뉴얼 비용, 엇갈린 고객 반응, 인건비 상승. 여기에 사고 처리 비용까지 겹친다면 오늘 이사회 보고는 거의 파국이었다. 사장은 사고 현장 한쪽에 서 있는 남자에게 시선을 돌렸다. 남자는 경찰의 말을 듣고 있었지만 얼굴은 이미 힘이 빠져 있었다.
마치 불행에 익숙해진 사람처럼 모든 상황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모습이었다. 경찰이 사장에게 다가와 말했다. 고의성은 없어 보입니다. 피곤으로 인한 사고 같네요. 운전자 과실은 맞지만 도주 의도도 전혀 없었습니다. 사장은 남자를 다시 바라보았다. 누가 봐도 고의는 아니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백화점의 손해는 손해였다. 남자분, 혹시 오늘 일어난 경위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줄 수 있습니까? 사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남자는 조심스럽게 고개를 들었다. 제가 요즘 밤새 운전했습니다. 하루를 쉬면 병원비를 감당할 수가 없어서 잠깐 눈이 감긴 걸 느꼈는데 그게 사고로 이어질 줄은. 그의 말은 끝까지 이어지지 못했다. 목소리가 자꾸 갈라지고 감정이 올라오는 듯 했지만 애써 참고 있었다. 사장은 미세하게 숨을 들이켰다. 병원비. 그 한 단어가 그녀의 귀에 크게 울렸다. 보험은 왜 끊겼죠? 사장은 더 정확히 확인하고 싶었다. 남자는 솔직히 말했다. 갱신비를 못 냈습니다. 밀린 병원비 내느라. 그래도 사고는 제 책임입니다. 제가 무슨 일이 있어도 갚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말에 힘은 없었다. 지금 당장 일만 쉬어도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의 말이었다. 사장은 말없이 그를 바라보았다. 자신도 모르게 그의 손으로 시선이 갔다. 굳은 살, 상처, 오래된 흔적. 삶의 무게가 고스란히 묻어 있었다. 이때 백화점 관리팀장이 다가와 보고했다. 사장님, 유리 교체 예상 견적 나왔습니다. 최소 수백만 캔은 천 단위로. 말끝을 흐리는 관리팀장. 사람들 사이의 기류가 순간 무겁게 가라앉았다. 남자는 그 말을 듣고 그대로 고개를 떨궜다. 손등이 파르르 떨릴 만큼 절망에 잠겨 있었지만 똑바로 서 있으려는 듯 꼿꼿이 실루엣만은 유지하고 있었다. 사장은 그 모습을 보며 자신의 마음 한 곳에서 묘한 갈등이 피어오르는 것을 느꼈다. 저 사람을 얼마나 몰아붙일 수 있을까? 하지만 내 책임은 또 어떻게 할까? 떠오르는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었다. 그리고 그 순간 사장은 관리팀을 돌려보내고 남자에게 조용히 걸어갔다. 남자분. 그녀가 부른 목소리는 더 이상 차갑지 않았다. 남자가 고개를 들자 사장은 아주 잠시 그 눈을 들여다보았다. 죄책감, 두려움, 피로, 절망. 그리고 이상하게도 누군가에게 보이고 싶어 하지 않는 마음까지. 사장은 말했다. 이 모든 건 나중에 다시 이야기합시다. 당장 병원 가서 검사부터 받으세요. 오늘은 그게 먼저예요. 남자는 놀라 말을 잇지 못했다. 사장의 표정에는 책임을 추궁하는 사람의 표정보다 동료 시민을 바라보는 눈빛이 담겨 있었다. 그 순간 둘 사이의 미묘한 공기가 천천히 바뀌기 시작했다. 사고 처리 절차가 끝나갈 무렵 사장은 여전히 남자의 모습을 흘끗 보며 마음 한쪽에 남아있던 의문을 떨쳐내지 못했다. 병원비 때문에 잠도 못 자고 운전했다고. 그럼 얼마나 절박한 상황이었을까? 그는 사장의 도움말에도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였다. 그냥 기사님, 오늘은 쉬어야 합니다. 사장이 단호하게 말하자 남자는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다. 병원에 가면 진료비가. 지금은 그게 더 무섭습니다. 그 말은 사장의 가슴을 잠시 멈추게 만들었다. 누군가에게 병원비가 이렇게 큰 공포일 수 있다는 사실이 갑자기 현실적으로 와닿았다. 그럼 제가 데려다 드릴게요. 그녀는 짧게 말했다. 남자는 고개를 세차게 저었다. 아닙니다. 제가 가겠습니다. 저 때문에 사장님이 더 피해보게 할 순. 하지만 사장은 막았다. 지금 당신은 운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에요. 그 말에 남자는 더 이상 말문을 잇지 못했다.
그녀의 눈빛에는 추궁도 비난도 없었다. 단지 사람에 대한 걱정이 있었다. 차 안은 한동안 조용했다. 둘 사이에는 어색한 공기와 묘한 긴장감이 동시에 흐르고 있었다. 사장이 물었다. 아픈 가족이 있다고 하셨죠? 남자는 고개를 끄덕였다. 입술을 꽉 깨물며 말했다. 집사람이 오래 누워 있습니다. 상태가 좋아지질 않아서 요즘은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의 손이 조용히 떨렸다. 이야기를 꺼내는 것만으로도 아픔이 드러나는 듯 했다. 그래서 휴일 없이 일을 했습니다. 한 번 쉬면 바로 병원비가 밀리거든요. 사장은 창밖을 바라보며 서서히 그의 말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가 사고를 낸 건 부주의라기보다 너무 오래 버티다 무너진 순간의 결과 같았다. 그럼 보험도 네, 갱신을 못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버티자 하다가 결국 사고가 나버렸습니다. 남자는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고 상황을 숨기지 않는 모습이었다. 사장은 말을 잇지 못했다. 그의 삶의 무게가 지금 차 안을 가득 채운 듯 했다. 병원에 도착하자 남자는 머뭇거리다가 말했다.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 아니면 몸이 버티기 힘들었을 겁니다. 사장은 고개만 가볍게 끄덕였다. 마음속에서는 어떤 감정인지 모를 파문이 일고 있었다. 일단 진료부터 받으세요. 그녀는 말했다. 남자가 병원 안으로 향하는 모습을 바라보며 사장은 문득 깨달았다. 이건 단순한 사고가 아니었어. 이 사람의 삶이 너무 벼랑 끝이었어. 사장은 그때 처음 생각했다.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을까? 그리고 그 질문 큰 변화를 예고하고 있었다. 병원 대기실은 새벽 특유의 정적을 머금고 있었다. 하얀 벽, 잔잔한 조명, 들숨과 날숨만 흘러가는 공간. 사장은 한쪽 의자에 앉아 진료실로 들어간 남자를 기다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단순한 배려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녀의 마음엔 설명하기 어려운 감정이 밀려왔다. 왜 이렇게 마음이 쓰이지? 백화점 사장이라는 타이틀 아래 늘 냉정하고 단단한 선택만 해왔던 자신이 지금은 한 택시 기사를 위해 묘하게 긴장하고 있었다. 잠시 후 진료실 문이 열리고 남자가 나왔다. 그의 걸음은 다소 불안정했고 표정에는 피곤함이 깊게 배어 있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사장은 일어나 물었다. 남자는 잠시 말을 고르고 말했다. 지금 당장 쉬어야 한다고 합니다. 과로가 심하다고. 더 무리하면 큰일 날 수도 있다고. 사장은 남자의 상태를 보며 의사의 말이 과장이 아니라는 것을 직감했다. 그때 진료비를 계산하려는 남자를 사장이 조용히 불렀다. 잠시만요. 그녀는 지갑을 꺼내 진료비를 먼저 계산했다. 남자는 깜짝 놀라 손사래를 쳤다. 안 됩니다. 이건 사고 때문입니다. 당신 혼자 책임질 일은 아니에요. 사장의 목소리는 부드럽지만 단호했다. 남자는 끝내 말을 잇지 못했다. 입술이 떨렸고 감정이 목끝까지 차오른 듯 했지만 그저 고개만 숙였다. 병원을 나서는 길, 남자는 조심스레 말했다. 사장님께 이런 부탁드릴 상황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건 정말 노력밖에 없습니다. 백화점 유리값도 언젠가는 꼭. 사장은 걸음을 멈췄다. 그 얘기 지금 하지 맙시다. 남자가 놀라 그녀를 바라봤다. 사장의 표정은 차분했다. 하지만 그 눈빛에는 명확한 결단이 담겨 있었다. 백화점 유리, 당신에게 전부 책임지라고 하지 않겠습니다. 남자는 숨이 멎은 듯 고개를 들었다. 그녀의 다음 말을 기다리는 듯 눈이 흔들렸다.
사장은 말을 이었다. 사고는 사고일 뿐입니다. 당신 혼자 짊어질 수 있는 금액도 아니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당신 가족이 더 힘들어지는 걸 제가 보고 있을 이유도 없어요. 남자는 입술을 꽉 깨물었다. 말이 나오지 않았다. 그녀는 덧붙였다. 당신은 도망가지 않았고 거짓말하지 않았습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순간 남자는 마치 오래된 짐을 내려놓은 사람처럼 숨을 길게 몰아쉬었다. 두 사람은 병원 앞 주차장에서 조용히 서 있었다. 새벽 공기는 차가웠지만 둘 사이의 온도는 조금 달라져 있었다. 사장은 말했다. 당분간 운전 쉬면서 가족 돌보세요. 필요한 게 있으면 말해주세요. 이 사고가 당신 삶을 무너뜨리게 두진 않겠습니다. 남자는 고개를 깊숙이 숙였다. 마치 살았다는 안도와 미안하다는 죄책감이 뒤섞인 듯 했다. 그 순간 사장은 깨달았다. 내가 도울 수 있는 건 돈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다시 설 힘을 주는 일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이 선택이 남자뿐 아니라 사장의 삶에도 변화를 가져올 것임을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다. 며칠 뒤 백화점 7층 회의실. 은주는 긴 테이블 끝에 앉아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임원들의 얼굴에는 이미 결론을 내려놓은 듯한 표정이 깔려 있었다. 사장님, 택시기사 건은 공식적으로 정리해야 합니다. 수리비 전액을 개인적으로 부담하셨다는 소문도 이미 퍼지고 있습니다. 경영전무가 신중을 가장한 목소리로 말했다. 은주는 펜을 내려놓으며 담담하게 그를 바라봤다. 나는 고객을 상대하는 회사의 대표입니다. 사람을 돕는 일이 문제가 돼선 안 됩니다.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끼어들었다. 도운 의도는 이해합니다. 하지만 감정적으로 움직이셨다는 말도 나옵니다. 그 말에 은주는 잠시 침묵했다. 정확히 보았다. 감정이 섞였다. 하지만 그 감정은 결코 부정할 것이 아니었다. 그 남자는 과로로 무너질 만큼 일했고 사고 현장에서 도망치지도 않았어요. 우리 백화점 유리가 깨졌다는 이유로 한 가정이 무너지는 걸 내가 보고만 있을 순 없습니다. 회의실은 정적에 잠겼다. 누군가는 고개를 숙였고 누군가는 입술을 깨물었다. 은주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이건 복지, 이미지 관리 그 이상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어떤 회사입니까? 돈보다 사람을 먼저 보는 곳이어야죠. 임원들은 더는 반박하지 못했다. 그날 오후 은주는 바쁜 일정을 뒤로하고 잠시 백화점 앞 광장으로 나왔다. 며칠 전 사고로 깨졌던 유리벽은 완전히 복구되어 있었다. 그 앞에서 성우가 조용히 서 있었다. 은주는 놀라 걸음을 멈췄다. 여긴 어떻게? 성우는 모자를 벗으며 말했다. 병원에서 쉬라 했는데 쉬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여기 그냥 한번 와봤습니다. 그날 제가 망가뜨린 곳이니까. 이미 복구됐어요. 은주가 말했다. 압니다. 하지만 제 마음은 아직. 성우는 말끝을 흐리며 유리를 바라봤다. 빚지고 사는 게 너무 익숙해서. 이렇게 도움받으니까 오히려 더 어지럽습니다. 은주는 성우 옆에 나란히 섰다. 그 마음 이해합니다. 하지만 도와주는 사람이 있으면 한 번쯤은 기대도 되는 거 아닐까요? 성우는 잠시 그 말을 곱씹었다. 저 같은 사람이 기대해도 되는 겁니까? 사람을 등급으로 나누는 건 제 일이 아닙니다. 은주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단했다. 당신이 쓰러질 만큼 일해온 사람이라는 건 그건 제가 누구보다 잘 압니다. 바람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한 순간 성우는 끝내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덕분에 잠깐이나마 제가 누군가에게 괜찮은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은주가 부드럽게 미소 지었다. 그건 잠깐 느껴지는 게 아니라 사실이니까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다. 그 사이에는 사고를 넘어선 무언가가 아주 조용하지만 확실하게 자리 잡고 있었다.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은주가 물었다. 성우는 낮고 단단한 목소리로 답했다. 쉬면서 다시 준비하려고요. 가족도 챙기고 제 생활도 다시 바로잡고,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을 덧붙였다. 혹시 사장님도 가끔 괜찮으시면 제가 도울 수 있는 일 있으면 말해주세요. 제가 일방적으로 받기만 하고 싶진 않습니다. 은주는 고개를 끄덕였다. 기억해 둘게요. 받기만 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한 적 없으니까. 섬세한 미소가 두 사람 사이에 스며들었다. 백화점 유리벽처럼 깨졌던 날과는 전혀 다른 온도였다. 사고는 끝났지만 두 사람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백화점 사건이 정리된 지 한 달 뒤, 은주는 요즘 들어 익숙하지 않은 감정을 자주 마주하고 있었다. 업무 중에도 문득문득 성우의 얼굴이 떠올랐고 그가 잘 지내고 있을까 하는 생각이 자연스럽게 스며들었다. 하지만 어느 날 백화점 고객센터에서 보고가 들어왔다. 사장님, 혹시 아시는 분인지 모르겠는데 택시 한 대가 며칠째 백화점 뒤편에 서 있습니다. 운전자는 보이지 않고요. 은주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성우였다. 그날 퇴근 후 은주는 직접 백화점 뒤편으로 향했다. 주차장 모퉁이에 오래된 택시 한 대가 서 있었다. 창문엔 습기가 가득했고 안쪽에는 작은 가방 하나뿐. 엔진은 꺼져 있지만 누군가 잠시 머물렀던 흔적이 분명했다. 그때 뒤에서 조용히 발걸음 소리가 들렸다. 사장님, 왜 여기 계십니까? 돌아보니 성우가 서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훨씬 수척했고 얼굴엔 깊은 피로가 배어 있었다. 이 차 며칠째 그대로라서요. 무슨 일 있으신가 해서. 성우는 짧게 숨을 들이켜더니 고개를 숙였다. 죄송합니다. 걱정 끼쳐서. 괜찮아요. 그런데 왜 여기 있었던 거죠? 한참을 망설이던 성우는 결국 털어놓았다. 일을 쉬라고 해서 쉬긴 했는데 쉬다 보니 수입이 끊기더라고요. 그동안 밀린 것들도 많고 생활비도 부족하고 집에선 애가 아파서 병원에 다니고 너무 겹쳐서 그냥 잠시 숨 좀 돌리고 싶었습니다. 은주의 심장이 조용히 조여왔다. 혹시 집에서 잠시 나온 건가요? 성우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였다. 저라도 괜찮으면 잠시만요. 안 좋은 모습 보이기 싫어서 가족한테도 사장님께도. 은주는 그의 말을 가로막지 않았다. 그저 조용히 기다렸다. 잠시 뒤 성우는 허탈하게 웃으며 말했다. 참 웃기죠. 백화점 유리보다 제 삶이 더 먼저 깨지고 있었나 봅니다. 그 말에 은주는 더 이상 가만히 있을 수 없었다. 성우 씨. 그녀는 천천히 말했고 그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다. 도움이 필요하면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건 빈말이 아니었어요. 성우는 눈을 크게 뜨며 그녀를 바라봤다. 사장님, 저 정말 받기만 하는 사람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받기만 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은주는 그의 눈을 바라보며 덧붙였다. 지금은 잠시 기댈 곳이 필요한 사람인 거죠. 그건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저도 그런 적 많았고요. 성우의 눈가가 붉어졌다. 한동안 말이 이어지지 않았다. 은주는 조용히 말했다. 들어갈 데가 없다면 제가 아는 쉼터가 있어요. 가족도 챙기고 본인도 회복하고 그 다음에 다시 생각해도 늦지 않아요. 성우는 손을 꼭 쥐었다. 정말 저를 이렇게까지 도와주셔도 되는 겁니까? 은주는 부드럽게 웃었다. 그럼요. 당신은 그럴 가치가 있는 사람이니까요. 그 말에 성우는 갑자기 시선을 피하며 조용히 말했다. 사장님은 참 이상한 분입니다. 그래요? 은주가 미소로 받아쳤다. 네. 처음엔 죄송했고 그 다음엔 감사했고 지금은. 성우는 말을 멈췄다.
감정이 목까지 차오른 듯 숨만 천천히 내쉬었다. 지금은 그는 다시 그녀를 바라보았다. 그냥 사장님이 오면 안 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은주의 가슴이 조용히 떨렸다. 하지만 그녀는 마음을 감추지 않았다. 그러면 제가 왔으니까 이제 괜찮아지는 것부터 시작해 봅시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이전에 없던 온기로 바뀌고 있었다. 백화점 뒤편의 어둑한 공간에서 시작된 이 대화는 이들의 관계에 결정적인 변화를 남겼다. 그리고 은주는 직감했다. 이날 이후로 그와 자신의 삶은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지 않을 거라는 걸. 며칠 뒤 은주는 아침부터 어딘가 마음이 복잡했다. 성우를 쉼터에 데려다 준 뒤 매일 안부만 주고받았지만 그가 보내오는 짧은 메시지마다 그가 얼마나 오랜 시간 불안과 압박 속에서 버텨왔는지가 느껴졌기 때문이다. 그날 오후 은주는 평소와 다르게 직접 백화점 1층 고객 라운지로 내려갔다. 출입문이 열릴 때마다 붐비는 사람들, 향수 냄새,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잔잔한 음악. 모든 풍경이 익숙한 듯 낯설었다. 사장님, 혹시 누구 기다리세요? 직원이 묻자 은주는 짧게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그냥 잠시 보고 싶은 사람이 있어서요. 말을 마치는 순간 백화점 정문 쪽에서 성우가 천천히 들어오고 있었다. 그는 예전보다 표정이 밝아졌고 어디가 모자라지 않은 깔끔한 셔츠 차림이었다. 여전히 약간 수줍은 듯하지만 그의 얼굴엔 확실히 회복의 기운이 느껴졌다. 사장님. 그는 조심스레 다가왔다. 갑자기 연락해서 죄송합니다. 오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어서. 은주는 미소로 그를 맞았다. 몸은 좀 어때요? 많이 좋아졌습니다. 쉼터에서 도움도 받았고 가족이랑도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저 다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말에 은주는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정말 다행이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성우는 작은 종이봉투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이건 감사의 마음입니다. 그는 머뭇거리며 말을 이었다. 얼마 안 되는 돈이지만 제가 다시 일하게 되면 조금씩 더 갚겠습니다. 이게 다가 아니고 저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요. 은주는 봉투를 보다가 다시 성우의 눈을 바라보았다. 성우 씨. 그녀는 조용히 종이봉투를 그의 쪽으로 밀며 말했다. 이런 건 필요 없어요. 그럼 제가 어떻게 당신이 무너지지 않고 다시 서 있는 것. 그게 제가 바란 전부예요. 성우는 말을 잇지 못했다. 그저 은주를 바라보는 눈빛이 깊어졌다. 은주는 잠시 숨을 고르고 평소라면 절대 하지 않았을 말을 꺼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도와주는 걸 부담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성우의 눈빛이 흔들렸다. 은주는 한 걸음 더 가까이 서며 덧붙였다. 도움이라는 게 일방적으로 주고받는 관계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잠시 정적이 흐른 뒤 성우는 아주 천천히 진심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저도 말해도 될까요? 네. 말해요. 성우는 숨을 한번 깊게 들이켰다. 사장님을 볼 때마다 고마움만 느끼는 게 아닙니다. 은주의 가슴이 조용히 뛰기 시작했다. 이제는 보고 싶다는 마음이 더 큽니다. 라운지의 소음이 어느 순간 멀어진 듯 했다. 은주는 서류를 다루던 손처럼 조심스러우면서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로 말했다. 저도요. 성우의 표정은 완전히 굳었다가 천천히 아주 작은 미소로 풀어졌다. 그 순간 은주가 먼저 제안했다. 우리 일 저녁에 차 한잔 어때요? 백화점 일로 말고 서로의 삶 얘기하는 시간으로. 성우는 놀란 듯 웃음을 터뜨렸다. 그럼 영광이죠. 영광까진 아니고. 은주는 미묘한 미소를 지었다. 그냥 나도 그 시간이 기대돼서요.
두 사람은 함께 백화점을 나섰다. 늦은 오후 햇살이 유리벽에 반사되어 부드럽게 빛나는 순간이었다. 사고로 시작된 인연은 누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이어졌고 지금 두 사람은 누구도 대신 설명할 수 없는 감정의 시작점에 서 있었다. 그리고 은주는 확신했다. 도움이 아니라 마음이었다. 의무가 아니라 선택이었다. 이제 그 선택은 두 사람의 새로운 이야기의 첫 문장이 되고 있었다.